오늘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2600선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또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세로 파란불을 좀 키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또 코스닥 모두 전거래일보다 이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18%, 코스닥 지수는 0.25%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2,804억 원, 또 기관이 1,36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홀로 4,1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전거래일보다 1,280.3원의 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중국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던 거는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연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는 달리 올 상반기 이 중국의 경기 회복은 더딘 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특히 가계의 재화 수요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 국민의 전반적인 체감 경기도 미약했다는 평가입니다. 개인 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이 도시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을 좀 살펴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도시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이 코로나19 직전 평균이었던 이 8%대였던 것과 좀 비교를 해봐도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네. 즉, 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설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청년 실업률이 20.4%라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한 것도 이 소비 심리 회복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이 중국의 자생적인 민간 소비가 유의미하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그동안 냉전을 겪었던 미중 관계가 복원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방장관과 미중 관계에 대한 그런 안정화하자는 데서 좀 의견을 같이 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어떤 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를 더 높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그런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또 대만 갈등과 같은 여전히 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이 경제 분야부터 얽혀 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이 중국 관련주도 그러면서 광세를 보였습니다. 면세 화장품주인 에이블 CNC와 또 코스맥스, 또 신세계, 호텔 신라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여행 카지노 관련 종목인 파라다이스와 또 GKL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도 하락장 속에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대표주로 꼽히는 게임주와 엔터주도 역시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하면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8년 만에 엔저 현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 전선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엔저 직격탄이 예상되는 섹터는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이었는데요. 이 소식은 박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의 엔화 약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일본은행은 초안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국 경기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물가 상승률이 수십 년간 2%를 밑도는 장기 침체를 겪은 만큼 최근의 반등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심쩍은 분위기입니다. 100엔당 원화 환율이 890원까지 떨어진 뒤에야 반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엔저 현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밀리며 부진을 겪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엔화 가치가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가격과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금액 증가율이 감소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겹치는 수출 품목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탓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영향은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 2015년을 전후로 한 엔저 현상 때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업종은 부진을 겪은 반면 전자기기, 일반기계, 조선업종은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와 비교해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석유와 전자기계는 경쟁 강도가 낮아지고 일반기계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엔저 현상이 우리 증시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에 증권가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M&A, 해외 투자 활성화를 이어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워런 버핏이 대형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8,200억 원에 달하는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른바 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이 대부분 이 풍부한 일감과 또 성과 상승에 좀 힘을 입어서 올 2분기 실적 호조를 예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선 업황이 3차 슈퍼 사이클 초입인 만큼 앞으로 실적 반등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데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조선 빅3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한화오션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한화오션은 전거래일 대비 12%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도 1에서 3%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업의 사이클은 이 해운업의 영향과 함께 노후 선박 대체 주기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면서 7년에서 8년마다 이 업황 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증권가는 올 하반기에는 초호황기를 의미하는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였습니다.